글로벌 뉴스 브리핑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뉴스 브리핑 시간에 항상 저희가 어떤 주제로 할까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빠지지 않는 주제들이 뭐가 있을까요? 연준? 사실 빠지지 않는다기보단 네. 거의 똑같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아, 맞아요. 네. 연준이 오늘도 첫 번째고 그리고 네.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준비가 되어 있고 오늘은 브렉시트가 없어요. 오늘은 브렉시트 대신에 브렉시트는 뭐 8, 9월까지는 좀 네. 당분간은 안 보지 않을까.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브렉시트 관련해서 이제 소식이 당분간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부활절 연휴로 인해서 하원이 해산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4월 30일까지는 영국의 의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브렉시트 관련된 이슈를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걸 좋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아니 뭐 생각이 듭니다. 악재니까 굳이 그렇죠, 이걸 그렇죠. 봐야 되나 싶은 거죠. 악재 미리 대비하면 악재가 아니다. 아 역시나 여의도의 여자. 저요? 그거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빨리 들어가죠.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중앙은행 흔들리지 마. IMF, 월드뱅크 경고에도 트럼프, 또 연준 압박. 사진을 보면요, 이 파월 의장이 그 취임 전이랑 취임 후랑 급격하게 팔자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은 그런 사실은 느낌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당시부터 연준의 행보에 예. 불만을 드러냈었고 그랬기 때문에 옐런이 아니라 파월을 선택한 건데 파월마저 마음에 지금 안 들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이 바로 보여주잖아요. 예, 이미 뭐라고 하나 보자. 예, 이렇게 하면서. 내가 말한 거 있지 않았지? 뭐 예, 이렇게 말하는 듯한데, 예. 자 지금 보면은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IMF, 월드뱅크 쪽에서도 계속 독립성은 확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만은 않은 상황이거든요. 과거에는 어땠나요? 예, 계속해서 네. 뭐 뉴스를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래 연준이란 게 독립성이 유지가 돼야 된다. 그리고 맞죠? 한국은행 가시면 크게 이렇게 팻말 걸려 있잖아요. 완전 고용, 물가 안정. 이게 중앙은행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근데 지금 뭐 물가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연준에 대한 독립성을 저해를 해도 이게 올라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위협이 지난번처럼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서 봤을 때 아까 과거를 물어보셨는데 레이건 대통령과 그리고 폴 볼커 네. 그때 연준 의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언급을 하면서 레퍼런스를 한다는 거죠. 레퍼런스를 하면서 본인도 이제 독립성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와는 사뭇 상황이 좀 다르죠. 다르기도 하고 예. 제가 폴 볼커 의장을 한국에 이제 들어오셔서 잠깐 예. 저랑 사진을 찍은 인터뷰 하셨었죠. 예, 사진을 찍은 적이 있는데 거의 2m에 가까우신 키여서 저희가 정말 원래도 제가 체격이 크진 않지만 정말 땅꼬마였던 예. 느낌이 드는데 자, 그분은 약간 뭐랄까 시대적으로 봤을 때 연준의 독립성을 끌고 갈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경질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끝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쉽지가 않은 것 같고 또 반대로 예전에 기억하시죠? 헬리콥터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헬리콥터 하면요? 네. 버냉키 의장이죠. 그렇죠. 헬리콥터면. 그때도 헬리콥터만이. 사실은 시장에서 조금 이렇게까지 돈을 풀어도 되나 하고 네.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폴 볼커는 인상으로 그리고 벤 버냉키는 푸는 쪽으로 예. 각자 선제적인 조치를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만 지금 자체에서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주가를 올려야 되는 지수가 올라가야 된다.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좀 근거가 없지 않나 싶기는 해요. 그렇죠. 일단은 뭐 대통령이 이제 연준 의장을 압박하면서 독립성을 저해할 때는 독립성을 저해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많이 오르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그게 경제 전반적으로 위험하다. 이게 지금 주된 이슈인데 압박을 해도 유가가 많이 오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 이게 지금 이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성을 저해를 해도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고 저는 요거에 좀 주목했어요. 어떤 이유요?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케네디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가 원래는 중앙은행 독립성이 흔들릴 때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악마가 다시 재발할 수는 있지만 이제 더 이상 중앙은행의 독립이 왜 필요한지 인식이 안 되고 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독립성이라는 게 이미 무너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월가 인터뷰 때도 그렇죠.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미 시장은
연준에 예. 잡고 있는 상태잖아요. 종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독립성이라는 게 좀 애매합니다. 자, 정치적 이슈와 관련해서는 지금 2명의 공석이 있는데 여기를 지금 트럼프 사람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예. 가속화될 수 있다는 부분 추후 저희가 이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미중 협상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호재가 아닌 상황입니다. 이게 뭔가요? 지금 시진핑 주석이고요. 네. 여기가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아, 여기 소군요, 소. 네네네. 소에다가 지금 무역 협상이라는 주사제. 네, 함께 가자 이런 네.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계속 예. 외신들을 통해서는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듯한데 좀 성격을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는 구체안에 원래 정치적인 무언가를 결정할 때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미국은 구체적으로 무언가 안이 나와야지 성과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외신 보도에서 나온 거는 기존의 산업보조금 관련 요구를 이제 완화를 요구했고 중국이 이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왔는데 올해 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지금 중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걸 시행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게 중국은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당연한 거예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정권 교체가 매 5년마다 있고 이러질 않기 때문에 예.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큰 그림만을 원하지 구체안을 앞에서 잡아버리면 예.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작아지기 때문에 원래 정치적으로 큰 결정을 할 때는 구체안이 없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걸 용납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미국이 저는 여기서 그 한 발 물러선 미국, 중국의 조건 완화 이렇게 타이틀이 달렸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이 한 발 물러선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트럼프식 협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5를 원했으면 10을 던지는 거예요. 던지고 뭐 내주는 척하면서 5만 가져간 거예요. 미국이 원하는 거 뭐였어요? 기술 이전 강요, 지적재산권 보호,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확대, 그리고 산업 보조금. 이렇게 4가지를 원했는데 과연 요거를 중국이 4개를 다 주냐 이거예요. 절대 주지 않죠. 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요구한 거는 4개. 하지만 요걸 한 발 빼는 듯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3개를 가져가고 요 보조금, 산업 보조금을 빼면은 사실은 이게 장기적인 이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이 산업 보조금을 뭐 태양광이나 전기차나 수소차나 뭐 반도체나 이런 데다가 나라의 돈을 풀면서 즉 산업 보조금을 대량으로 풀면서 이 산업을 강하게 육성시키는 요 정책인데 요 보조금을 줄이거나 폐지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거는 장기적인 전략이에요. 어차피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 요것만 가져가면 보조금 아무리 풀어서 뭐합니까? 이게 핵심이기는 하죠. 근데 지적재산권과 같은 문제도 풀릴까 싶긴 한다마는 그렇죠. 시장이 기대하는 성과가 나올까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만 자 일단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미중 무역전쟁 협상 주요 경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숫자가 2018년 3월 3월입니다. 자, 1년도 더 이때부터 전쟁의 기미가 보였고 보복 관세, 상호 20% 관세 분화, 9월 24일 또 한 번 서로 관세 부과, 예. 12월 1일 계속해서 전쟁의 기미가 보이다가 이제 초반으로 들어오면서 예. 서서히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는 느낌은 듭니다만 아직 뜬구름 잡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건 핵심 의제가 아무것도 발표된 게 없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 생각도 들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어느 정도 좀 파악을 해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 파행으로 가지 않는 인물이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돌발 행동을 하더라도 이게 이 사람이 협상을 위한 거고 자기 전략적인 입지를 위한 거지 이게 진짜로 이 사람이 이 미친 짓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지금 이거를 보셔야 되는 게 다음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미중 협상 관련 카드를 자신의 재선의 그 타이밍을 딱 잡아서 연장하려는 그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 자,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2020년 트럼프 연임 가능성 크다. 이는 경제 성과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놨네요. 이거는 저도 할 수 있는 얘기 같은데. 그럼 왜냐면은 명행거를 골드만삭스로. 아니 왜냐면은 트럼프 연임 가능성 크다 이러면 사실은 연임 가능성이 크다 작다는 경쟁자가 있어야지 성립되는 등가 보호 같아요. 맞아요. 근데 경쟁자가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공화당 내에서도 없고 민주당 내에서도 없고. 없죠. 그리고 시장은 사실은 트럼프를 원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건 예. 트럼프잖아요. 지금 연준이 QE 제대로 했으면
5,000포인트 정도 더 올랐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원하는. 그렇죠. 저는 국민들이라고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국민들 지금 지지율 같은 경우는 낮은 50% 수준이죠. 과반수가 되진 않습니다만 예. 지금 골드만삭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밑돌기는 하지만 두 번째 임기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가 2.5, 내년 예. 2.3% 성장한다고 내다봤는데 2%면 상당히 좋은 결과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도와주기만 한다면 몇 퍼센트? 3 넘어서 4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돈 풀어서 그렇게 되는 거는 반칙 아닌가요? 독립성을 저해하면서까지.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어떤 게 뭐 정책이고 어떤 게 룰이고 이런 거는 좀 애매모호해진 점도 있는데 일단은 뭐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강력한 후보가 버니 샌더스 후보. 근데 지금 또 뉴스가 나온 게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모은 돈이 3천만 달러로 지금 다른 대선 캠프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그래요. 그래서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같은 경우는 1,200만 달러 모았고 또 다른 해리스 상원의원 같은 경우는 1,100만 달러 모았고 대선의 가도를 달리는데 금전적인 문제는 전혀 뭐 그런 게 아니고 뭐 이슈가 아니고 대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트럼프 있더라고요. 대통령은 타이밍의 남자인 것도 같아요. 사실은 오바마 그 뒤를 이으면서 딱 경제 성과를 낼 타이밍에 딱 그 자리에 오르면서 연임까지 좀 할 수 있을까요? 대선 내년 지금 이제 뭐, 6월인가요? 그렇죠. 그때쯤이니까 또 1년 정도 남았네요. 1년 정도 남았지만 이제 서서히 이제 후보들 나오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슈가 나오겠죠. 저희와 함께 이 소식도 팔로우업 계속 꾸준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미중 협상,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 연준에 대한 이야기 오늘 글로벌 뉴스 브리핑에서 다뤄봤습니다.